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그 궁금한 사항들을 피력하시면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저희 평화행정연구원의 수석 부원장이신 윤판덕 부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 머리 때문에 많은 신뢰가 빛이 나는 오늘이 아마 9월 2일 날 올 가을 첫 월요일이고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월요일 날 이 바쁜 와중에 한 3시간 이렇게 진행된 시간 동안 끝까지 앉아 계시는 비인여기 장대 계시는 모든 기민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토론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도 한 두세 분만 이렇게 받고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그 세계의 스카 네 분들께서 심도 깊은 소리를 이렇게 주신 걸로 저는 이미 그 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종합하면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가지고 질문하실 내용들은 네, 질문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질문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답을 못 받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뭐보다 우리 송지현 선생님을 내가 서문역 박사 때문에 한 30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요새 오빠 안 보여서 다른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보다 저는 뭐 우리 송기웅 대표님이 뭐 저에 대해서 뭐 조금 알겠지만 이 지금 패널 지금 사회자까지 5분인데 제가 5분에게 뭐 한 2, 3분 오래 안 가요. 한마디 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본적인 우리 한국은 분단국가예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미동맹 강화했는데 이건 냉전 시대의 그 산물입니다. 결국은 그 냉전을 통해서 소련이 붕괴 해체됐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예멘과 독일이 90년 5월과 10월 3일 두 나라가 한 해에 통일됐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통일 안 됐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강화, 요새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을 이게 전부 다 우리 동맹 군사 안보를 강화해서 저들을 대적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중국 붕괴가 전제로 된 한미동맹이가 돼요. 중국이 붕괴될 것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이어야지 소련이 붕괴됨으로 예멘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지금 또다시 냉전 체제의 안보 강화, 군사동맹, 한미일 이런 거 하면은 중국이 붕괴될 국가입니까? 2030년 앞으로 6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 경제를 초월한다. 이 보고가 스웨덴에서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송기웅 선생님이 좀 제 얘기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한미동맹 이런 냉전 체제에 이런 그 사고방식 갖고 우리 통일 안 돼요. 이제는 이 예멘과 독일은 소련권이지만 이 북한은 중국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상대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여기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에서 자유의 열풍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자유의 열풍이 일어난다. 100년 전 이렇게 제하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3일 됐습니까? 오히려 역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5분 훌륭한 분이시지만 전혀 이건 맹탕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질문은 여기 또 질문 갖고 해요. 같이 한 번에 답을 저는 명지대에서 이정입니다. 리소베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미일 중의 협력이 불가결한데 독일이 통일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콜 수상이 두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유럽이나 앞으로 세계 평화에 전해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도 이제 미일 중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일본과
같은 일본 경우에는 그 일본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요즘 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사실 한일 관계라는 게 보면은 그 럭비공 같아가지고 좀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곤두박질 치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보면은 그 일본은 틀림없이 한국 통일을 방해할 거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통일하는데 왜 일본이 협력을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미일 중립 특히 이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일본의 협력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 저도 상당히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한두 마디로 뭐 이거 딱 해답을 얻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종민 교수님. 네, 저 이제 마지막 질문자로 하겠습니다. 네. 예, 우아일보던 설명자 오늘 귀한 자리 알려줘요. 그 간단한 질문은 양용환 교수님하고 이소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이지만 각각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작년 연말 연초에 그 부국가론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난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일본,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김정은 정권이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8.15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뭐 논평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일절 없고 무시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일 독트린에 두 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좋거든요.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로 보시는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세 번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더 빠듯한 시간이 질문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대해서 질문 요지는 한미 동맹은 미국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지양정 교수님하고 김명 교수님과 같이 답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씩 죄송한데 먼저 하세요. 1번 때리 문제 간단히 할게요. 일본이 한국 통일, 조선반도 통일 반대하는 건 뭐해? 왜 그러냐면 그 중대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틀어지면 제일 좋아할 그 나라는 원할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그 삼국 시대에 오나라하고 촉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지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안보를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일본을 축으로 생각하는데 일본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협력해야 미국이 그 그리는 큰 그림이 성립되니까 한국하고 일본 꼭 사이가 좋아야 되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그 8.15 대통령님 연설인데 내일 아침에 제가 쓴 칼럼이 일본 저간에 실리거든요. 그 대통령님 일본 신문인데 그 취지가 우리는 과거사를 좀 잊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님 얘기하신 것보다 얘기 안 한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 씨는 제 보건대는 물론 여러 가지 무기 자랑하고 하는데 거의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압력하고 힘 앞에서 지금 뭐 쓰는 해야 되겠는데 질차 실험도 어렵고 그다음 도발도 어렵고 지금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다음 행동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통일 문제는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선생님께서 거의 매수마다 한두 페이지 써서는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저는 그대로 열심히 읽어보고 이거 어떻게 좋다 또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이 독립 문제는 제가 보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지난 30년 전에 이 옛날 한민족 통일 공동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지났으니까 시대도 변하고 남북관계도 많이 변하고 하니까 이 지금 제출한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묻으신 대로 내가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니까 이거는 흡통일이 아니겠어요. 김정은이 보게 되면 이거 흡수통일인데 이게 뭐 흡수통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쪽에 북이 남이 못해 들어가는 건데 그걸 김정은은 공전할 수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두 국가론이요, 뭐 대공이요 이거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한이 이 통일에 대한 이 공격 이거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북한을 보면 저는 수없이 갔다 왔지만 북한 국민들은 그래요. 통일만 되면 우리는 잘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김정은이 이렇게 방해하고 뭐 이런 데서 간단하게 뭐 헌법에서 없애고 그 구조물 통일 구조물을 저도 수없이 가봤는데 그걸 철거한 데서 북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은 아주 국제적으로도 이 통일이라는 외부에서도 좀 웃을 정도로 이게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긴장하고 국제 정세도 안 좋은데 그래서 통일문제직이라 그럼 제기했던 만큼 여기에 따라가는 구속 조치들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아주 좋은 게 뭔가 한 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의식 이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육성으로 결국 북한 국민들한테 이 통일이 의지를 바뀐 게 아닙니까? 저는 보기에는 이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통일이라는 것이 한국 어느 대통령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통일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아주 적합한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제관계의 여건도 잘 갖추고 남북관계에서도 통일의 어떤 대비창이라든가 협력기구도 만들고 좀 앞으로 더 계속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미동맹 관련사가 질문 한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 경계해야 될 거는 감성적 통일, 낭만적 통일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평화 통일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강제적인 통일을 원치 않으니까 발적 무슨 통일 굳이 얘기하더라도 말을 자꾸 넣고 싶으면 그리고 강제하지 않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꾸 이상한 통상을 만들어내는데 자유로운 통일, 자유평화 통일을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어떻게든 그 길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은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하듯이 힘에 의한 협력을 중시해야 된다고. 즉 군사적인 힘이 아니면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힘에 의한 평화, 문화적인 힘에 의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떡해? 여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문한 건 한미동맹 강화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서 통일에 역행한다는 걸 뜻인데 거기 계속 한미동맹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해야지. 한마디 제가 그 분야 얘기하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끝까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